네, 간밤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죠. 요즘 여의도에서 핫한 페드 와처를 모셨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간밤 새벽 3시 잠을 좀 설쳐셨을 것 같은데 FOMC 의사록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제가 보니까 한 12페이지 의사록 중에서 앞부분에 QT 사이즈에 대한 계획이 실린 만큼 QT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의가 된 걸로 아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3월 FOMC 의사록에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QT 관련된 내용입니다. QT 이제 연준이 양적 긴축인데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이제 실행한다라고 언급은 했었지만은 사실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이제 QT에 관련돼서 발언을 한 거는 이제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데 이번 3월 FOMC에서 QT를 950억, 최대 950억 달러까지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실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채는 600억 달러, MBS 채권 같은 경우는 월 350억 달러까지 이렇게 줄여 나간다고 언급을 했고요. 축소되는 축소 처음 할 때 시작 규모는 언급이 된 건 없지만은 그 시작에서부터 그 최대 950억 달러까지 진행이 되는 데는 3달, 적어도 3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제 2017년 사례에 월 1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최대 500억 달러까지 증가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기간이 12개월 걸렸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규모도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대 축소가 되는 규모까지 가는 시간도 훨씬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제 그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3월 FOMC에서 이제 50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빅스텝이죠. 빅스텝을 언급한 위원은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하니까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50bp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25bp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연준 내부에서 물가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했고, 그에 반해서 경기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가격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은 수요 둔화 우려는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기술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견고한다는 점 때문에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5월 달에는 50bp 빅스텝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KB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이 양적 긴축 QT에 MBS, 그러니까 모기지 연계 증권 아닙니까? 네. 이 MBS를 조기에 좀 상환할 거다라는 뷰를 주셨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연준이 QT를 진행을 하는 거는 뭐 시장에 갔다가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만기가 일정이 있는데요. 그 만기가 돌아오면 그거에 따른 재투자를 중단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MBS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상환 옵션이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저희가 만약에 4%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나눠서 2%가 됐다라고 하면은 2%로 이제 대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가 이제 조기 상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보통 내려갈 때는 조기 상환율이 높아지면서 MBS의 이런 조기 상환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은 문제는 MBS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월 350억 달러 규모의 그 MBS 한도를 정해놨지만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월 25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한도를 채우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연준이 QT를 빠르게, 총 자산 규모를 빠르게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국채보다는 MBS의 축소 속도가 핵심인 건데, 이 핵심적인 부분을 속도를 빠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MBS를 중간에 시장에 직접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됐던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쭉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양적 긴축에 대한 정말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시사를 하면서 국채금리 시장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랑 2년물 국채금리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6%를 넘어섰고요. 2년물도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의 국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최근에 장단기 금리가 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단기물이 장기물도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또 좀 높아졌었던 상황인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는 시장에 이미 약간 반영됐다라고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QT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크고 그 다음에 MBS의 매각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기물 금리에는 이제 좀 하락 압력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 차 축소 압력은 좀 해소가 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 보고서가 요즘에 월가에서 핫 이슈입니다. 1년 전에 미국이,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올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보고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반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이치방크가 내년 중반에는 미국 금리가 3.5%, 즉 경기 침체로 빠질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서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최근 2년물과 10년물 역전, 금리차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분명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그 15개월, 평균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맞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장단기 금리가 경기 침체를 높은 확률로 예측한다는 것은 이제 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과거와 좀 다른 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고 나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이제 대규모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서 미국채를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가 이제 적정 가치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는 장기물과 단기물이 역전되는 현상이 좀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재 장단기 역전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조금 단정짓는 것은 너무 이제 섣부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기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시기 속에 과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은 연준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연착륙인지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섣부르지만은 과거에 이제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경기는 침체로 가는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국면에서는 달러라던가 원자재가 이제 다른 채권이라던가 주식보다는 조금 성과가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원자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다음에 이제 그 경계의 재개방에 따른 수요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좀 급등한 면이 있어가지고 원자재보다는 달러 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달러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달러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실제로 경기가 침체가 올지 아니면은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경기가 침체가 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최고 안전자산이 무엇이냐라고 네.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점으로 많이 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 금리의 중심이 되는 3년 만기 국채를 많이 보는데 어제 3%를 8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봐야 되나요? 분명히 조금 현재 국고 3년 한국 국고 3년이 3%까지 상승을 한 거는 좀 약간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국고 3년이 기록했던 이전이 2014년인데요. 당시 기준금리가 2.5%였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가 1.25%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하느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현재의 이런 그 3%까지 상승한 국고 3년물 금리는 분명히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 4%대로 진입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2월 달에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1%를 전망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3.2%로 높여 잡았어요. 그렇다면 연준도 이렇게 긴축 스탠스가 빠르고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올해 한국은행 새로운 총재가 부임하십니다. 어떻게 금리 인상을 쭉 가져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올해 추가적으로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금리 인상 시기는 이제 뭐 4월 금통위 같은 경우는 4월 다음에 5월인데요. 뭐 4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하는 총재가 좀 부재중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은 5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게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뭐 연준이 올해 계속해서 연속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한은도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으면은 뭐 한국도 물가 우려가 높지만 아직 미국의 뭐 7%, 8% 같은 이런 급격한 물가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한은은 작년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3차례 인상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4월보다는 그러니까 다음 주보다는 5월 달에 한은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5월 달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연준도 고려를 한 건데요. 연준이 5월 FOMC 날짜가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3일하고 4일입니다. 이제 국내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은 금통위입니다. 결국에 이제 4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5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은은 뭐 하고 있냐? 연준이 50bp 금리를 올리는데 이런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4월보다는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 이제 패드와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과 함께 연준 FOMC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